2년 만에 아들을 만난다는 희망에 불어있던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까지 한 고유정. 2008년 8살 여자아이를 유괴해 잔인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 조두순의 출소 후를 예측해 봅니다. 2019년 미스트롯, 2020년 미스터트롯의 주인공 송가인, 임영웅. 단숨에 대한민국 톱스타 자리를 거머쥔 이 둘의 사주에 있는 특별한 것은 무엇일까요? 별들의 뒷담화에서 알아봅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아도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그때 그 상황을 리얼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대신들과 함께하는 신개념 토크쇼 신기루 프로쇼의 김영희, 손원수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네. 이유가 무엇이냐, 과연 신기루 프로쇼는 뭘 하는 프로그램이냐. 사실 저희가 뉴스로 사건 사고들을 많이 접할 때 보면은 뭔가 좀 그 사건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이 사건 뒤에 뭔가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을 때 사건이 끝나버려요. 맞습니다.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었는데 손원수 씨는 어떠세요? 사실 웬만하면 구글에서 다 나오거든요. 맞아. 근데 구글에 안 나올 정도 이거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깝깝한 뭐가 예, 있는 예. 거지. 그래서 오늘 저희가 대신들 4분을 모셨어요. 예. 이분들이 마치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아주 그냥 자세하게, 그야말로 신기로 푸는 그렇지, 거잖아요. 궁금증을 싹 다 풀어드릴 네. 겁니다. 아, 지금 아까부터 느꼈지만 이 아우라가. 근데 왜 오른쪽을 못 보세요? 저분 약간 화장이 약간 옛날에 제가 좀 무서워했던 그 소프라노 가수 중에서 키메라라고 있어요. 키메라. 네, 키메라 화장을 하고 계셔가지고 특히 조금 하여튼 오늘은 이쪽 보면서 저는 진행을. 제가 좀 만만한가요? 그나마. 그래요? 평상시에는 되게 셌는데 순둥순둥하네 아주. 오늘 아주 순둥순둥해요. 네. 정말 이분들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떡이 아주 좋아요. 광진구의 도리천국님, 악마구나. 중랑구의 루얼님, 흙탕물 속의 진주였던 거죠. 안산의 해월당님, 98%의 재범 확률이 강남구의 벼락대감님.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다뤄볼 사건은요, 사실 전 국민을 아주 분노케 했던 사건입니다. 전 국민뿐만 아니라 그 대한민국 모든 남편들이 벌벌 떨었던 사건. 그 사건? 네, 대충 아시겠죠? 정말 떨었습니다. 저도. 네. 남편이 아닌데도 떨었어요.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인하고 현재까지도 그 시신을 찾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고유정 전 남편 살인 사건입니다. 정말 이름만 들어도 예전에는 이제 흉악범들이 다 남자들이었으니까 여성분들이 겁을 먹었다면 이 사건 이후로 남자들이 이제 겁을 먹기 시작한 거야. 심지어 남편도 모자라서 그 의붓 아들도 살해했다라는 그런 소문이 무성하고 있습니다. 이 고유정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우선은 그 고유정이라는 사람 자체의 성향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자기가 안 했다고 주장을 해도 이 사람은 시뮬레이션으로 최소한 50번 이상을 그걸 자기가 임의적으로 다 만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떻게 빠져나가고 이런 거를 이미 50번 이상을 시뮬레이션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람이라 판단됩니다. 아마 자기가 잡히는 것까지는 계획이 없었던 거지. 그렇지. 어리석었지. 그 사람은 그 당시의 심리 상태가 어떤 누구보다도 안정적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고유정 씨가? 그러니까 오히려 살인을 저질렀을 때 원래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해야 되고 무서워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어느 순간보다 더 훨씬 더 안정적이었을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계획해진 그 룰에 따라서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자기의 역할, 자기 아들의 역할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추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였어도 그게 죄책감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했다시피 이 사람은 자기의 시나리오가 다 있었어요. 그거대로 자기는 행동한 것 뿐이에요. 그 사람 잡혀갈 때 보면은 전 안 그랬어요. 그 표정 그거 나왔잖아요. 그 표정 보고 저는 놀랐어요. 악마구나. 악마라는 게 너무 많이 비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질 않아요. 근데 난 정말 궁금한 게 39년을 단 한 번도 그 어떤 사건도 안 저지른 사람이 한 번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질렀다는 게, 이 사람은 분명히 이 일이 하기 전에 동물이 됐든 무언가 됐든 무언가 했었을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연습이라든지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를 보면서 자기는 희열을 느꼈을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도대체 왜 범죄를 저질렀을지가 궁금한데 사실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이 사주상에도 그런 범죄를 저지를 만한 상 혹은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상이 있는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고유정 사주를 볼 때 이분은 사주 자체가 차갑고 습하고 그런 기운이 있어요. 아, 사주에. 그리고 온갖 살들이 다 들어있어요. 뭐 이제 고집살이라든가 백호살이라든가 그리고 하다못해 종교살, 화개살 그리고 어느 대운에서 운에서 충살까지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더 배가시킬 수 있는 운이 들어왔을 때 범죄를 저지른 거죠. 계획적으로. 도리총구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에 더 보태자면 이분은 흉살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흉살들이 안 좋은 해운년에 같이 복합이 돼버리면 그게 이제 이분 자체는 형살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 형살이 같이 작용을 하면서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고 형살. 형을 사는 사람. 네. 맞아요. 그 형살이 같이 작용을 하면서 그 해운년에 더 안 좋게 된 거죠. 그리고 이분 자체는 진실이 없어요, 삶에.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피해망상증이 좀 많았던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전에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보상심리 있잖아요. 더 많이 사랑받고 나는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삶의 집착이 화를 부른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역사상 여성이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게 최초 아닙니까, 진짜 거의? 고유정 씨 사주가 춥고 차갑고 습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19년도 기해년 물기운이 많은 해였거든요. 올해 2020년 경자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숙살 기운이라 그래서 그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작년에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올해 또 저질렀을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 말씀 중에 안산 해월당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가정 환경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주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뭐 제가 듣기로는 뭐 고유정 씨가 뭐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이혼 가정에서 컸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심리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핑계 아닙니까? 혹시 이런 어떤 뭐 이혼의 어떤 가정에서 자란 어떤 환경의 요인이 아주 크죠. 그리고 고유정 씨 같은 경우는 어려서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또 이제 뭐 선천적으로 위축되거나 어떤 뭐 피해 의식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고유정 씨 사주를 알고 있잖아요. 아마 이분이 태어나고 나서 부모의 부부간에 이별수가 들어서 이혼했을 수도 있고요. 그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때문에 부모가 영향을 받습니까? 보통은 아이가 태어나면 좀 더 끈끈해지고 이런데. 이분은 양쪽 부모, 소위 얘기해서 엄마 아빠를 같은 가정, 평범한 가정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은 운명이라고 봐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부모님이 이혼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서 엄마의 사랑도 받고 싶었고 아빠의 사랑도 받고 싶었는데 그거를 받지 못하다 보니 내 가족 안에서 그거를 다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꿈꿔왔던 그 완벽한 가정이 있는데 거기서 남편이 벗어나니까 그리고 자기가 감독이 되고 그 거기에서 주인공이 또 돼줘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싹 다 쳐내는 거든. 제가 볼 때는 고유정 씨 이렇게 사주를 보다 보면 어렸을 때 그런 형성도 되지만 내가 타고난 사주팔자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세상을 꿈꿨던 사람인 것 같아요. 선생님 루얼 선생님 말대로 자기 시나리오에 벗어나면 가차 없어요. 굉장히 냉정하다는 거죠. 자기만의 세상에 자기만의 틀에서 그거를 벗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혼 가정에서 자라난 어떤 환경이 있었네요. 그 문제가 있었네, 영향이 있었네. 사실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의붓아들을 죽였냐 죽이지 않았냐에 대한 얘기가 아직까지 오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좀 미워한 마음이 좀 있었을까요? 이런 것도 좀 나오나요? 그 사람은 아마 의붓아들을 다른 사람이 봤었을 때는 그냥 잘하는 척, 그 다음에 굉장히 진심에서 내가 우리 의붓아들을 생각하지 않고 잘하고 있구나 그런 척 한 거지. 안 보였을 때는 아마 세뇌를 시켰을 가능성이 커요. 계획이 없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루얼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계획과 어긋나는 애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네. 네. 그러네. 아들이 또 하나 있으니까 그 아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 그림에 있던 거고. 아마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어떤 한순간에 꼬투리를 잡고 계획하에 역시 죽였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건 분명하게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이분은 그 아이 의붓아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현 남편도 사랑하지 않았고 그냥 자기만의 그림, 자기만의 세상 거기에 짜 맞춰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 보는 눈 앞에서는 자기는 철두철미한 부모야. 그리고 철두철미한 사랑받는 아내야. 다정한 아내야. 하지만 내면으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고유정이 연기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생활 연기를. 맞잖아. 그 정도 연기면은 상 줘야죠, 사실. 그러니까 상 줘야 돼.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이 남편과의 사이가 좋으면 의붓아들도 너무 예뻐 보이고 사실, 이랬는데 사실 남편이 꼴도 보기 싫으면 아들도 막 짜증나거든요. 그러면 친아들도 미워하더라고. 그러니까 보면은. 그래서 과연 이 남편 두 번째 남편과의 관계가 좋았을까도 궁금해요,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쇼윈도 부부로 보였고 그냥 완벽한 자기만이 꿈꾸는 완벽한 부부. 근데 이 의붓 아이는 자기가 계획된 아이가 아니잖아요. 자기 뱃속으로 난 아이도 아니고 눈에 가시였던 거죠. 저도 선생님 말씀하고 똑같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 아이 자체도 분명히 내 엄마가 아니라 거부감을 느끼면서 자기는 더 그 거부감 때문에 얘가 더 미워졌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계기는 네가 만든 거야 라고 책임을 전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남편과도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이다. 쇼윈도 부부. 네.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분명히 또 제3의 세 번째 남편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첫 번째 남편 살해 동기를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살해 동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인데? 뭔데? 성추행을 이제 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전 남편이. 전 남편이 고유정 씨를. 그게 불쾌하고 짜증나고 그래서 살해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과의 사이가 정말 안 좋았나 봐요. 어땠을까요? 이 사이가? 제가 볼 때는 죽은 그 전 남편은 자상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유정을 보잖아요. 그럼 이분은 남자랑 살 수 없는 사주. 그리고 내 아이가 있어도 한 집에서 못 살고 떨어져 살거나 이렇게 이별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주예요. 우선 첫 번째 남편의 사이 같은 경우에는 가까워지려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가까워진다 해서 남들 봤었을 때는 좋게 보이고 실질적인 부부 생활에서는 좋지는 않았을 거라 판단되고요. 이 고유정 씨 같은 경우는 원래 성향 자체나 성격에 물욕이 강해요. 물욕이란 거는 돈에 대한 욕심. 이런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남편이 뭔가 뭐 용돈을 준다거나 선물을 줬었을 때는 이게 화기애애하게 뭐 잘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굉장히 싸늘하게 냉정하게 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성추행을 진짜 했을까요? 남편이 성추행을? 글쎄, 그것도 가식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절대 성추행은 아니라 판단되고요. 자기가 어떤 뭐 약이라든가 이런 걸 타서 뭐 수면을 시켜서 이제 그렇게 보이게 그냥 장치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후에 그치고 자기가 했던 부분이 완전히 망가진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추행으로 그 첫 남편이 성추행을 했다? 절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고유정 같은 성격은요. 저 남자가 나한테 상처를 줬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럼 옛날에 언제 어느 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아팠던 뭐 이제 상처받았던 경험이라든가 그 기억을 떠올리고 그 피해 의식이 한꺼번에 드러나요. 근데 드러나는데 그 표현 방식이 굉장히 개팍해요. 그런 못됐게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거야. 오빠 몇 월 며칠에 왜 그래서 그때 나한테 그렇게 했어? 4년 전 얘긴데. 우리 헤어지자. 뭐? 그때는 이제 고유정 사건처럼 될 줄 모르는 거야. 사실 이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아직까지 사고 있는 이유는 이 재판에 갔을 때도 고유정이 아까 말했듯이 뭐 성추행이다 뭐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계속 늘어나서 그래요? 그 뉴스를 접하는 우리 국민들이 다 피곤하고 너무나 정신적으로 많이 화가 나고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무기징역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상 빛을 볼 날이 없었으면 무슨 말이 안 좋겠지만 되지. 행여나 또 연기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니 모범수로 막 해가지고 빛을 볼 날이 있을까? 이것도 사주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나오나요? 원래 무기징역으로 지금 떨어졌는데 제가 모신 신령님 말씀은 아마 이 사람이 변호사를 한 3명이나 4명 동원을 해서 그러니까 30년이나 뭐 25년 이렇게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안 될 것 같고 저는 조금 틀려요. 왜냐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아예 조치를 취해 주실 것 같아요. 아예 항소도 못하게 하고, 네, 아예 그냥 접근 금지, 아무것도,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나올 건 안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고유정 사건을 이제 봤는데요. 이 고유정 사건은 일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정말 이거는 전 국민을 공분에 사게 만드는 일명 조두순 사건.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짓을 했다는 게? 그 조두순이가 이제 12월에 출소를 합니다. 몇 년형 받았죠? 그 15년형인가? 12년. 그 12년 받은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이게 감형이 된 건데, 이 조두순의 이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특히 우리 안산 해월당님은 지금 저 이거 그냥 해월당으로 바꿨어. 이 정도예요,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자, 지금 조두순의 현재 상황, 사주의 흐름을 도리청 국님, 현재 조두순의 그 상태. 자, 이 사람은요 자승자박의 운이에요. 스스로 승리하고 스스로 망한다. 이 사람 사주를 들여다보니까 17살 때부터 밝은 곳에서는 살 수 없는 사람. 범죄자의 사주예요. 이 사람 성향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아마 동식물이 됐든 뭐 살아있는 생명을 우습지 않게 과시하려고 죽였을 수도 있어요. 이 조두순이 살인도 했었나요? 누구 죽였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전과 18범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전과가 18범이 있다는 것은 나와서 또 있다는 건데 범죄를 자승자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운은요. 이분은 아마 은둔해서 살 것 같아요. 네, 스스로 이제 고립돼서 회개한다고 그렇게 은둔해서 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지. 나도 진짜 싸움 좀 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할 줄 알잖아요. 오늘 알았네. 아니 좀 할 줄 안다면 안다면 저도 뭐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화가 납니다. 우리 루얼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나오게 되면은 어찌됐든 간에 성적 판타지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똑같은 일이 또 저질러질까봐 그게 제일 걱정되는 것 같아요. 조두순 와이프가 그런 말을 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착할 수가 없대요. 근데 불안하면은 술을 마신대요. 그거는 평소에 착한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술에 의지하면 돌아버리는 거는. 근데 사실 모두가 이 출소 소식에 불안을 떨고 있는데 네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재범 확률이 높다는 보도도 나오고 맞아. 특히 성적인 부분과 그 마약 같은 부분은 재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심리 상담사가 계속해서 만나서 이제 심리 상담을 했는데 재발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있다고 그랬어. 재범 확률이 선생님들 눈에는 어떨까? 있으신가요? 보이시나요? 조두순은 아마 나오자마자 사람들의 그 시선 때문에 조용히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이 시선이 사라진 한 1년 정도나 2년 정도 지났었을 때 98%의 재범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선생님하고 똑같이 보는데 이 사람은 진짜 지나가는 사람들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밖에도 나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좀 묶어놨으면 좋겠어. 맞아. 98은 너무 높은 거 맞아. 아니에요? 그동안 그 감옥에서 계속 이게 억눌려 있었잖아. 성적인 그러니까. 것들을 모두 다. 그렇다면 지금 뭐 조두순이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이제 나가서 술도 끊고 절대로 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얘기를 했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정말 술도 끊고 정말 착실하게 살 것인지 현재 조두순의 심리 상태는 어떤지. 보복 심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꼭 피해자한테 보복 심리가 아닌 세상에 대한 보복 심리라고 하죠. 사회에 대한 보복 심리, 그리고 분노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 신축년에 이분은 사주 자체에 사자가 왔다 갔다 해요. 사자라면 자승사자.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들이 활기를 치는 해운년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보여져서 내년 여름 상반기가 지나서 하반기 때쯤부터는 그 범죄에 다시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충격적인 얘기인데. 네. 근데 제가 사자의 흐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 안에 다시 들어가기 싫어서 자기 목숨을 끊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선생님. 저는 반대예요.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분이 태어날 때 약하게 태어났잖아요.
사주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부리는 건 객기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 같지는 않아요. 남을 해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그 변태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렇지 자기 목숨을 끊을 만큼. 그래서 저도 동감. 네, 동감. 현재 심리 상태는 약간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오자마자 그런 범죄를 저질름으로 인한 희열, 그거에 지금 푹 빠져가지고 불안한 건 잠시고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른 거에 대한 기쁨, 즐거움. 그 사람은 지금 뭐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하나하나 지금 작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예?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 8살 아이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야, 안산에 계신 분들 얼마나 불안할까, 학부모분들. 그리고 그 사람은 음기가 굉장히 가득한 사람이거든요. 음기가 가득하다는 얘기는 여자의 기운을 뺏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발달했고 아주 안 좋은 거를 다 타고난 사람이에요. 음기가 너무 강합니다. 예. 아마 1년, 2년 사이에 큰 범죄에 저지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년, 2년 보십니까? 예. 저는 내년 상반기 지나서 중반기, 여름 하반기, 정도요? 예, 중반기, 하반기쯤에.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저는 없다고 봐요. 네, 왜? 보는 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왜 종교 활동에 심취하지 않을까 싶어. 회개한다고. 어떻게 보면 쇼겠지. 제발 선생님 말씀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냥 박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어디에. 근데 그때 당시 상황이 좀 궁금한 게 사실 말도 안 되지만 어린아이를 유괴하고 그 성폭행을 했단 말이죠. 예, 그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술에 취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감형을 받기도 했는데 당시 상황 예측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 정도 술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는 자기가 충분히 그렇게 다 저지른 거지 이거를 뭐 술에 의해서 했다? 아닙니다. 그냥 술의 핑계를 대서 그런 척 자기가 감량을 좀 받아야 되니까 감형을 받기 위해서 술의 핑계를 댄 거지 술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기 의지다. 예, 자기 의지죠. 근데 그날 하필 마셨기 때문에 술에 다 밀어붙인 거다. 범죄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조두순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제가 이제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요, 물귀신 조상이 씌었다고 봐야지. 그 당시에 어떤 운에서 그 조상의 기운이 씌어서 이 사람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조상이라 그러면 나를 다 보살펴 줄 것 그렇지. 같고 좋은 기운만 줄 것 같은데 그건 또 아닌가 보네요. 내가 네 할머니다, 내가 너의 할아버지다 그러면서 행세를 하면서 오시는 객기도 있어요. 조상의 영향도 받았다 그 당시에. 귀신의 장난이라고 봐야지. 근데 이 조두순이 좀 어이없는 얘기인 것이 어이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한 게 아직도 그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게 참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 말이. 얼마나 이 부부 합이 좋으면 이혼수 들었어 거긴. 아니 근데 기다린다고 그 기다리고 아내가. 있잖아 지금. 누가 살겠어요. 무서워서 기다리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 보시기에는 부부 합은 없다. 왜냐면은 그 사람한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동시에 자기는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거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은. 맞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둘 다 또라이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반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분은 솔직히 말해서 부인도 피해자라는 거죠. 아 떠나야 돼. 아니 떠나야 돼. 배우자 운도 혹시 제가 봤을 때는 내년 내후년에는 조금 많이 흔들리는 걸로 보여져요. 예, 내년 내후년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아내 되신 분이 아무래도 그분도 성적으로 되게 피해자이실 것 같아요. 그분을 보면 좀 사자가 좀 비춰지거든요. 그 때문에 오히려 더 조두순 그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더 안 좋은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좋게 좀 될까 봐 그게 제일 걱정돼요. 그러면은 조두순이 다른 타인에 의해서 해를 입을 상황도 생길까요? 이게 더 이슈화되고 커지고 그런 것도 복잡하고 힘들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를 가하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이 저지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볼 땐 뭐 명이 길더라고요. 하지만 중간에 끊김은 있어요. 한 번쯤에 끊김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헤쳐나가갖고
사는지 아니면은 타인에 의하든 자의에 의하든 그리고 자기 딴에는 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목숨이 나가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런 한 번의 고비는 있다. 저는 옛날부터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이 어떤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된 어떤 뭐 특징들이 있는 건지. 그치. 예. 있지 않을까? 예. 어쩔 수 없이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는 건지. 제가 고유정이랑 조두순 사주를 보니까 비슷한 게 많아요. 차갑고 어둡고 음습한 기운이 많고요. 그리고 운도 운이지만 갖고 있는 나쁜 살성이 많아요. 뭐 이제 고집살이라든가 뭐 형살, 뭐 충살, 뭐 하다못해 화개살, 뭐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더라고요. 그 일반 사람들한테는 많이 보이지 뭐 않는 누구나 다 거죠? 있는데 그게 어떤 운에 따라서 상승이 되고 또 완화가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딱 어떤 합일점이나 아다리가 돼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아 참네. 갑자기 되게 프로페셔널하다가 앞에 너무 좋아하는 아다리가 됐어. 마지막에 아다리가 아다리가 난데. 안산해월당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고심살, 백호살, 뭐 팥살, 뭐 형살 다 갖고 있어요. 거기다 귀문살이라는 걸 또 다 갖고 있어요. 뭐예요 그게? 귀문살? 귀신이 넘나드는 살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흡사해요. 거진 대부분 보면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음기가 또 강하고 또 습하고 그 사람들을 보면 왠지 무서워요. 무섭다는 게 항상 그 주위에 그분들도 사자를 달고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말을 한마디를 해도 그게 사자가 돼버려요. 굉장히 어렵네요. 왜냐하면 세 분이 다 말했는데 할 말 자체를 없을 정도 다 말씀 다 하셨는데 우선은 고유정하고 조두순의 공통적인 특징은 첫 번째 살기를 타고났다. 두 번째 음기를 타고났고 세 번째 마음이 노보처럼 그냥 단순 명료해요. 차가운 거나 음산하고 음습한 건 기본으로 깔려 있고 그냥 단순해요. 배고프면 그냥 밥 먹고 졸리면 자고 저 사람 싫으면 계속 내가 적어놨다가 아니면 기억해뒀다가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흉측한 살인마들이다. 정말 무섭습니다. 네, 너무 무서운 사건을 어떻게 첫 회부터 좀 다루게 됐는데 아우 무섭네요. 다들 이성적으로 그냥 우리는 그냥 멀쩡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스타들의 뒷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현수 씨. 네, 이름하여 별들의 뒷담화 신들에게 물어봐입니다. 네네네. 신들에게 물어봐. 오늘 네네. 어떤 분들의 이 이야기를 좀 해볼지. 네, 올해 2020년이 이분, 2019년에 그분 딱 두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2019년 미스 트롯의 송가인 씨. 맞습니다. 그리고 2020년 미스터 트롯의 임영웅 씨에 대한 뒷담화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궁금해요. 이 두 분 도대체 어떤 사주를 갖고 태어났길래 한 해씩에 이렇게 잡아먹냐고요. 승승장구해. 예. 과연 이 두 사람에게 2019년과 2020년이 어떻게 운이 작용했길래 이렇게 떴는지. 송가인 씨는 어떤 사주를 타고났는지. 이분한테는 별이 보여요. 한마디로 제가 최고 부러워하는 살 중에 장성살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장성살을 약간의 장성살을 갖고 태어났어요. 한마디로 여자지만 여자 노래를 부르고 여자 일생을 살고 있지만 남자 같은 사주도 갖고 있다는 장군처럼.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이 작년에 또 그 해운년에 그 장성살이 빛나는 한 해였다고 제가 봤을 때는 보여져요. 네. 이분은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작년에는 최고의 해였죠. 제가 볼 때는 조상떡이 아주 좋아요. 근데 그 예전에 송가인 씨가 정말 노력하고 힘들었던 무명 시절이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 2019년입니까? 초년 운이 없었다고 봐야지. 그리고 27살 때부터 운이 바뀌기 시작을 했고, 근데 다행히 또 작년 운에서는 엄마가 모시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할머니가 어떤 도움을 주는 형상으로 들어오셔서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또 작년이었던 거군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임영웅 씨 2020년에 터졌습니다. 2019년까지가 원래 절벽에서 놓여 있는 형국이었는데 2020년 1월 달부터 이제 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절벽에서 이제 누가 손을 내밀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운이었는데 그 손 내미는 게 누구겠습니까? 미스터 트롯이죠. 마침 이분이 2년 전부터나 3년 전에 유튜버를 통해서 커버 음악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아냐면
저도 우연하게 2, 3년 전에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왜 대성할 수 없지? 근데 얼굴을 보니까 시기가 아직 운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 후반이나 2020년 초반부터 운이 굉장히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저는 미스터 트롯을 1회부터 쭉 봤어요. 맞아, 재밌었어. 자, 다음 우리 또 안산 해월당님은 해월랑이요? 해월당님은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 사주가 올 초반에 귀인 발복이 되는 사주였어요. 예. 그러면은 귀인들이 많이 나타나서 눈에 띄는 거죠. 이분이 반짝반짝 한마디로 흙탕물 속의 진주였던 거죠. 그거를 이제 귀인들이 찾아내는 형국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올해 또 시기가 코로나가 겹쳐지면서 행사 같은 것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1등은 됐지만 유명은 해줬지만 많이 나를 알리지는 못했다는 거죠. TV에 많이 나오고 했지만 하지만 내년의 운으로 봤을 때 이분은 더더욱 좋아진다는 거예요. 예. 임영웅 씨가 행사도 안 했지만 지금 광고가 엄청나요. 그래서 올해 지금 번 돈이 뭐 10억이라고 이미 몇십억이요? 넘어요? 100단위가 지금 나오고 아, 있습니다. 나 지금 1억만 떨어뜨리려나.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이런 분들의 사주는 정말 타고난 사주인 건지 맞아, 대승하게 정말, 보이는지. 대승하게 보이는지. 예. 보통 이런 분들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인기살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항상 이분들은 언젠가는 터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50세에 갑자기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 예, 연예인들. 그런 거하고 똑같이 이분 두 분 다 그런 살들을 갖고 있어요. 한 번은 눈에 띄어지는. 송가인은 원래 타고난 팔자에 그 다음에 공들인 집안이다 보니까 공들인 집안의 기운을 받아서 타고난 사주가 상승 기운을 타서 계속 대승할 수 있는 그 기운이 들어있고요. 송가인 씨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요. 친지 친척의 과대 포장 아니면 너무 좋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구설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임영웅 씨는 타고난 사주팔자는 굉장히 좋게 타고났는데 워낙에 그 폐살이라 해서 굴곡이 좀 많아요. 굴곡이 있는데 거의 이제 운으로 봤었을 때는 폐살 자체가 거의 사라진 시기예요. 사라지고 이제는 상승 기운만 남아있기 때문에 대대대대대대 한 12년 동안은 뭐 문제 없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끈기야. 노력으로 많이 만들어줬고 솔직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득음이라고 하잖아요. 득음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이분은 계속 그렇게 주구장창 잘 될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여려요. 네, 마음이 너무 여린 게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조금씩 주다 보면은 한마디로 하면 동업 제한 같은 것들이 되게 강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겁살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뺏으러 와요. 그거를 조금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도리천국님도 보이십니까? 영웅 씨는요, 난세의 영웅이죠. 이름 그대로. 그렇지. 이름값을 하는 거고요. 어려서는 너무 불우했어요. 아버지를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어떤 부모의 혜택을 못 받았다고 봐야죠. 환경도 열악하고. 근데 정말 특별한 울림통을 갖고 있잖아요. 성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잖아요. 정말 이름처럼 영웅이고요. 사실 보면은 운 때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데 올해 운에서 바뀌었다고 봐야 돼요. 화가 복이 됐다고 봐야지. 전화 위복의 운이에요. 그래서 내가 깨지고 구설이 나야 되는데 조상에서 도왔다 그랬잖아. 근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도운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뒤집어졌어요. 오히려 구설이 나고 시비가 나고 시끄러워야 되는데 그게 전화 위복이 돼서 인기살로 뻗쳤다고 봐야지.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사주의 흐름도 그렇고 사주 상에서도 그렇고 인동살이라는 걸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의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끌어져 내려오는 형국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 가지에만 전념을 하시는 게 좋지 여러 군데를 쳐다보지 말라고 해드리고 싶어요. 노래만 해라. 예. 광고 찍는 건 어쩔 수 없고 부가 수입이니까. 이 사람은 의외로 숙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쁜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 그 기획사 대표분 그분이 똑소리 나시기 때문에 그 좋은 자가 돼서 사기 부분은 그분이 커버해 줄 수는 있지만 여자는 커버가 안 됩니다. 영웅아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 영웅호걸이란 말이 있잖아요. 맞아. 정말 이름도 영웅이에요, 심지어. 네. 조심하십시오. 조심할 거 딱 조심하면 승승장구 또 유지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인기란 말이 나와서 이제 드린 말씀인데 유독 이 두 분은 장르 자체가 중년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것도 약간 그 사주에 있는 거예요?
있어요. 있어요? 사람마다 누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무속적으로 봤을 때 뭐 여신 몸주다, 남신 몸주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령 몸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자 팬들도 많고 또한 남자 팬들도 많고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두 사람의 정말 궁금한 거 이제 아까 그냥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벌 것이라는 얘기는 했지만 진정으로 이 둘의 재물은 누가 더 크며 얼마나 더 큰지 궁금합니다. 송가인 씨는 어떤 한 기간 동안만 벌 수 있는 그런 사주라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5년 정도에 이제 다 버신 게 맞고요. 임영웅 씨는 더 많이 벌고 꾸준히 벌 수 있는 그 팔자를 타고나셨기 때문에 이분은 아마 상당히 많이 재물을 더 많이 벌 가능성이 크십니다. 정말 너무 좋은데 송가인 씨도 임영웅은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분들도 이제 나이가 이제 홍기를 그렇죠. 또 찬 나이인데 우리 안산 해월당님이 보셨을 때 이 연애운은 좀 두 분은 어떻게 되는지. 송가인 씨 같은 경우는 연애운이 조금 늦게 터지는 형국이에요. 늦게 터져야 그리고 더 잘 살고 안정이 된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41의 연애운과 혼인의 운이 들어오는 형국이고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연애운이 앞으로 한 1, 2년 뒤부터 들어오는 형국이에요. 근데 여자를 늦게 만나셔야 돼요. 36, 37에 혼인의 운과 연애의 운이 같이 들어와요. 저도 솔직히 선생님들하고 다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송가인 씨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벌 때예요.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무조건 일만 하셨으면 좋겠고 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불쌍한 사람도 안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딱 그거 하나야. 직진만 해라. 딱 그런 말만 하고 싶어요. 두 사람의 사주에 공통점이 있을까요? 둘 다 지금 같은 장르로 같은 그 시기를 유지하면서 대박을 치고 있거든요. 공통점은 분명히 있어요. 일단 이제 우선적으로 보면은 조상떡이 있다고 봐야지. 영웅 씨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시원한 물을 떠다가 갖고 오는 형국이고, 또 송가인 씨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가 거기 이제 모셔져 있잖아요. 그 할머니가 촛불을 켜고서 자손을 위해서 비는 격이에요. 근데 이 터지는 것도 비슷하게 터졌잖아요. 이분들은 이 시기가 조상에서 발복을 하는 시기고 귀인에서 발복을 하는 시기고 사람들한테 저분 멋있어, 저 사람 멋있어, 저 사람 노래가 심금을 울려 이렇게 보여지는 시기가 같이 터졌다고 보여져요. 저는 일단 그분들 딱 봤을 때 이름만 들어도 빛나잖아요. 너무 빛나다 보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일명 연예인 사주 또한 우리네 무당 사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자기네가 잘했고 그만큼 노력을 했고 그만큼 복 들어올 때가 됐으니까 다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백악대감님도 마지막 마무리 또 해줘야죠. 아유 활용 점점. 엔딩 엔딩 요정이에요. 엔딩 요정. 이 두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집. 고집인데 나쁜 고집이 아니라 한 우물을 파는 그런 고집도 포함이 되고, 두 번째는 노력. 두 분 다 발라드나 아니면 판소리 요거를 하시다가 다 트로트 하신 거잖아요. 노력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트로트를 완성시키신 분인 거잖아요. 세 번째는 집중이죠. 집중이기 때문에 한 우물을 파서 집중적으로 거기에서 자기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잘 되나 보다. 이유가 다 있다 성공하는데 우리도 그죠? 열심히 한번 살아보죠. 어찌됐든 사건의 제일석부터 네네.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의 뒷담화까지 네. 신기루 프로쇼를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같이 해보니까 홍수 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영웅 씨와 송가인 씨 내용도 너무 좋았지만 그 앞서 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맞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재밌고 속 시원한 것 같아요. 그걸 또 그 기존의 해석과 달리 네. 저희 또 신기로 또 해석을 하니까 그렇죠, 그럼. 좀 다른 네. 재미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네. 그야말로 신기로 프로쇼. 오늘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기로 프로쇼 다음 주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정말.